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해달라는 야권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순실 사태로 위기에 처한 정국이 수습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단 회동의 핵심은 그러니까 추미애 당대표가 계속 요구했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일단 포기해라, 이거를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박 대통령이 이제 그와 관련해서 총리 지명 철회를 예.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예.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상 김병준 총리 지명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김병준 총리 지명자도 결국은 사실상 이 여야가 추천하는 총리가 나오면 본인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일단 대화의 물꼬는 트인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동안 김병준 총리 지명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여야 수뇌부에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발표했다가 결국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그 비박계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더 꼬이고 대통령의 지지도도 더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는데 오늘 어쨌든 첫 단추를 잘못 꼈던 부분을 아예 다 풀어버리고 다시 단추를 꿰매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여야 간에 여당에서는 이제 이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이게 대통령의 진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이게 진위를 이 권한을 이행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선 후퇴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선 후퇴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이게 이제 야당의 요구인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은 미뤄졌어요. 예, 그렇죠. 일단 오늘 여야 원내대표하고 회동은 네. 있었거든요. 국회의장하고. 그러나 내일 당초에는 여야 대표들하고 회동이 네. 있을 예정이었는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의 진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시간 벌기용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권한을 이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선 후퇴가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을 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더 정확히 청와대가 해명을 하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는 새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경제 사회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권한을 갖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헌법에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 국방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네. 얘기고요. 예. 오늘 대통령도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런 부분이 외교안보 국방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손을 놓지 않겠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단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정치권에서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거국내각, 중립내각, 이선 후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국내각이냐 얘기한다면 중립내각이라도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선 후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밝히라고 하는데요. 좀 어떤 입장인 겁니까? 보실 때. 일단 예. 원래는 거국 중립내각입니다. 예. 거국 중립내각인데 김병준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는 중립내각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국내각이냐 중립내각이냐 네.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 거국내각이라는 것은 여야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정당별로 나눠서 각부 장관들을 이제 추천하는 그런 형식이 거국내각일 테고요. 예. 중립내각은 총리 지명자가 전권을 행사하면서 중립적인 인물들 위주로 여야 정치색이 강하지 않은 인물들 위주로 조각을 하는 것이 중립내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 사실상 크게 차이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선 후퇴 부분은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선 후퇴가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 아예 그냥 외교안보 국방까지 포기를 해라 이런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인정하겠다라든지 그거에 대한 아직 야당에서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또 지나치게 몰아붙였을 경우에는 또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이제 이선 후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또 다 입장이 다르고요. 예. 하야를 요구하는 대선 후보가 있는가 하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대통령이 계속 민심에 맞선다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면서 좀 하야까지는 지금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요 좀 이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 주자들 간에 좀
나름대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네. 워낙 뭐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 상황이고 사실상 뭐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상당 부분 잃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권한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국 중립 내각을 통해서 새로 그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헌정 중단이나 뭐 국정 공백 이런 네. 뭐 국정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야가 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네. 나름대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그 국회 추천 총리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야 간의 생각이 좀 다른 거고 네. 또 이런 것을 또 여당과 청와대가 추진하는 것이 결국은 그 국면을 전환하고 시간 벌기용으로 지금 이런 카드를 내미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야당 내에서 이제 그런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여야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진정성을 그 서로 간에 그 확보를 하고 네. 거기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방안을 찾아야 되는 뭐 그런 예. 상황인 겁니다. 이 물망에 오른 후보들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제일 물망에 오르는 거는 고건 전 총리가 물망에 네. 오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받았을 때 그때 상당히 그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에 맞게 상당히 그때 총리 역할을 잘 수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용구 전 총리 예. 그리고 그 경제 쪽을 담당했던 뭐 강봉균 전 부총리라든지 진념 전 부총리, 이현재 전 부총리 이런 분들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오늘 뭐 박지원 그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그 국민의 정부 그 김대중 정부 때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던 김성재 현 그 김대중 아카데미 그 원장이거든요. 네. 이분이 물망에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접촉을 해서 예, 예. 의사가 있느냐 뭐 이렇게 뭐 물어봤다는 거죠. 이제 예. 일부 확인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야당은 반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뭐 총리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여야가 협의를 해서 특히 야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상황에서 그 여야가 그 합의를 해서 대통령에게 이제 추천하는 그런 그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예. 지금 여당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런 것은 이건 적절치 않다. 그 야당을 오히려 분열시키려고 하는 획책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좀 이제 뭐 여당 야당 얘기도 좀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의원들끼리 의원총회에서 서로 뭐 고성 요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분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뭐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악화일로로 걷는 건가요, 지금? 일단 지금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 입장에서는 그 현재 그 당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당 지도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강석호 최고위원만 비박계였고 나머지는 전부 친박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당내 그 권력 구조라든지 지분을 봤을 때는 친박계가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60, 70%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든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하는 거겠죠. 네네. 그런데 비박계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을 등에 업고서 친박계 지도부를 이제 붕괴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비박계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친박계 의원 중에도 이미 그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의원들도 늘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지난번에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 친박계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예. 새누리당 내 요구는 더 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만약에 계속 그 친박계 지도부가 그 물러나지 않는다면 네. 아마 비박계가 이제 그 새롭게 그 제3지대 당을 차리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열린우리당이 그랬었고요. 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창당한 국민의당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내 비박계 입장에서는 그 제3지대에 새롭게 그 당을 꾸려서 현재 그 국민의당 안철수 그 후보라든지 아니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 등과 함께 제3지대에서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해서 비박 이 친박과 친문계를 제외한 어떤 제3지대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예. 대선 주자를 뭐 슈퍼스타 K 방식으로 해서 세우겠다 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것이 예. 현실화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네. 어쨌든 정치라는 건 뭐 또 상상력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추미애 대표의 제안으로 그 민주당 대선 주자 5명이 함께 모였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하야를 바라보는 좀 온도차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이제 5명의 이제 대선 주자들과 이제 회동을 했었는데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그 대선 여론조사에서 전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 뒤지다 이제는 1위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온건한 노선을 걷고 있는 거죠.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그 민심에 이반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계속 그 민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정치적 결심을 하겠다,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하야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주자들 같은 경우는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안희정 의원은 좀 더 좀 온건한 노선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YTN 이동우 보도국 부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